키잉은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한 후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배경을 삭제하고 원하는 배경 위에 그린 스크린 앞에서 촬영한 크로마키 촬영을 한 영상을 위에 합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키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컴포지션을 생성을 했고요. 생성한 이후에 제가 백그라운드 영상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도로의 영상이죠. 날씨가 좋을 때 촬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선명한데요. 이 위에다가 크로마키 촬영한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촬영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유사한 이런 형태의 그 예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제공하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이 된, 사실 이건 촬영이 아니라 이제 CG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뒤에 백그라운드에 그린 스크린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배경에 얼룩진 부분이나 빛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죠. 그림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줄 수 있게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플레이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춤을 추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그린 스크린을 그린 컬러만 빼줄 건데요. 실제로 왜 여기 간극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배경은 날리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펙트에서 키잉 중에서 키 라이트 1.2. 이 크로마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이펙트 효과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키잉이 키라이트가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의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한 이펙트를 적용하면은 다양한 그 기능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스크린 컬러는 제가 삭제할 부분의 컬러입니다. 만약에 제가 레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레드 부분이 뚫려 있죠. 이 레드 부분에 해당되는 배경이 뚫려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스크린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린을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린 부분만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의 그린 부분이 좀 남아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림자 마지막에 라인들도 그어져 있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조정을 해가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스크린 게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 뷰에서 파이널 리졸트 부분 보면은 스크린 매트를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눠지는데, 검은색 부분은 실질적으로 뚫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흰색일수록 막히는 부분, 즉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그림자가 남아있었잖아요. 그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뚫리구나, 이 상태로는 배경색과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영상 부분이 색깔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작업을 하실 때 스크린 매트 켜놓고 작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 리졸트 해서 작업을 해보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일단 스크린 게인을 조정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에 라인에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라지죠. 이걸 줄이면은 그러니까 뚫려있는 부분의 오퍼시티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0으로 해주면은 다시 그린 스크린이 다 드러나게 되고, 200을 넘게 되면은 다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데 이 값을 너무 높여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외곽선 부분이 깨질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걸 조정을, 그러니까 이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이미지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소스, 영상 소스를 가지고서 해보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50 정도 주면은 밑에 라인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너무 안에까지 더 침범하는 그런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 밸런스 이 부분도 이 외곽 얼마나 빼고 넣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 매트로 본다면은 예, 제가 100으로 하니까 일부 몇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검은색이면 뚫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 반대로 0으로 주니까 이 부분도 특정 부위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50 정도를 주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예, 빠져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스크린 프리 분류인데요. 이 부분도 다 얼만큼 내가 촬영한 영상 소스에서 얼만큼 해당하는 부분을 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정을 세부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곽선을 잡는 또 세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클립 블랙, 클립 화이트인데 이 부분도 스크린 매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블랙 부분을 어느 높이니까 몸 안쪽까지 어느 정도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해당 영상은 0으로도 충분하네요. 화이트, 이런 화이트 된 부분인데 얘를 줄이게 되면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곽선이 예, 짤짤 지저분해지게 되겠죠. 원본 소스로 보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외곽선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부분도 저는 일단 100에서 100으로 하니까 약간의 뚫리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예. 줄여보면은 가운데 약간 그레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예. 이렇게 외곽 얼마나 이 정도의 이 키 라이트에서 얼마나 해당하는 부분을 뚫리게 할 것이냐를 세부적인 속성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백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은 외곽선 부분까지 파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죠. 제가 값을 높이니까 이 그레이 부분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는 이 값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도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뭐 소프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선을 얼마나 부드럽게 제가 지금 값을 높이니까 예, 경계선이 좀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원모 소스를 비교해서 보면은 네,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높이니까 너무 블러 값이 먹어서 경계선이 너무 흐려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너무 높여주지 말고 보면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영상은 0, 제로 값이 잘 맞네요. 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는 것이고 그 특에 뭐 우리가 설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 스크린을 빼서 배경에다가 합성을 한다라는 거고 세부적인 속성 값을 조절해주면서 배경을 뚫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같이 한번 들려보시면요.
예.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걸, 거리에서 춤을 추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어색한 거는 이제 키라이트 키잉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배경을 따내는 거를 한번 해보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거는 이제 다른 영상들은 다 그림자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합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럴 때는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키잉 기능에 속하기도 하지만 키잉 기능이라기보다는 키잉을 하고 난 후에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자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섀도우를 적용하기 위해서 섀도우를 적용하는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일단은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펙트에서 섀도우 이거를 해당 타임라인에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고 일단은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온리 그림자가 보여지죠.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의 컬러 오퍼시티 저희 다른 그림자들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진하기를 좀 더 진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햇빛이 비추는 방향 디스턴스는 이제 얼마나 멀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니스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이냐. 그림자니까 너무 선명할 수는 없죠. 예. 근데 해당 영상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아서 선명해요. 날씨가 흐릴수록 그림자가 이렇게 흐릿하게 경계선이 흐릿하게 되고 날씨가 좋을수록 경계선이 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스파이더맨과 겹쳐 있으니까 그림자처럼 보여지진 않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 섀도우를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를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배지 워프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이펙트를 적용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설정 값이 나오는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을 좀 줄여서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형태를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왜곡을 시키는 거죠. 왜곡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잡고 이렇게 끌면은 이렇게 왜곡이 되겠죠. 이렇게 왜곡이 돼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해당하는 그림자들을 변경을 하는 이거 실행 취소를 했네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반전을 시킬 겁니다.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해당하는 위치 로테이션을 위 상하를 반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끄집어서 끌어도 돼요. 끌어도 되는데 해당하는 중심점 이 발로부터 어디까지 끌어다 올 것이냐 라는 걸 설정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해당하는 위에 오브젝트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이거는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크게 특정한 값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서 아무래도 다른 그림자들은 해가 이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약간의 앞쪽으로 그림자가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라인들을 잡아보면서
어느 정도 어울리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움직일 때 그림자 위치가 너무 앞쪽으로 왔네요.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왜곡을 줘서 지금 현재 이 퍼스펙티브 투시가 그림자 투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림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투시는 꼭 이 네모난 투시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리에서 너무 빗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서 실제로 제가 보여질 해당하는 섀도우가 어울리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약간 안 맞는 게 있죠. 이 발이 짚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떠 있죠.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실제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추기는 힘들어요. 맞추기는 힘들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당하는 그림자가 맞춰졌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까지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 그림자 3D 환경에서 그림자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그냥 그림자처럼 느껴지도록 보여준 거라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디테일, 모든 모션이 그렇지만 얼마나 디테일하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해당하는 오브젝트 그린 스크린이죠. 이펙트를 살짝 꺼보겠습니다. 이런 그린 스크린에서 저희가 키 라이트 이펙트에서 키잉 그리고 키 라이트,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컬러 값을 빼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키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킬라이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킬라이트를 적용을 하고 해당하는 색깔, 삭제를 하고자 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값들을 조정을 해 보면서 대부적으로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해 보면서 외곽선을 제거를 한다. 그린 스크린 부분을 제거를 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자도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키잉 이펙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프터 이펙트는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위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영상 합성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키잉, 크로마키 촬영된 거를 합성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걸 더 잡아 들어가겠다 하면은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이런 영상 편집 전문 툴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소스 촬영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린 스크린이에요. 이 그린 스크린이 얼마나 깔끔하게 촬영이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는 이 그래픽으로 그린 스크린을 정확하게 합성한 영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값을 입력을 해서 따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실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한 그린 스크린을 따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속성, 저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거의 건들지 않았죠. 않는 이유는 이 소스, 영상 소스가 좋기 때문에 거의 건들지가 않은 거라서 촬영할 때부터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조명을 잘 활용을 해서 외곽 경계선과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컬러를 균일하게 나오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배경을 따낸 크로마키를 따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효과를 줘서 나중에 알파 채널을 제거한 상태로도 영상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다 뺀 상태에서 익스포트 할 때 알파 채널을 추가해서 익스포트 영상을 출력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배경 앞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영상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 소스를 만들 때도 이렇게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을 하고 키라이트를 효과를 적용해서 배경을 따낸 다음에 알파 채널을 적용한 후에 영상을 익스포트해서 언제든지 배경이 없는 영상으로도 영상 소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려한 형태로도 내 배경을 뭐 마음껏 집어넣어서 보시면 네. 그림자까지 켜주면은 네. 이 영상엔 그림자가 안 어울리네요. 한번 잘 따놓은 그 키라이트를 적용해서 배경을 한번 잘 따놓으면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한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신 것처럼 배경은 언제든지 바꿔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